네, 안녕하십니까. 예비 중에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쌤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2학년 걸로 넘어와서 시제부터 다시 다뤄보도록 할 건데, 지금 이거를 안다고 가볍게 넘기고 문제를 당장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진행형이 되는 건지, 이것 때문에 과거형이 됐다, 이것 때문에 현재형이 됐다, 이것 때문에 미래 시제가 됐다, 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이 수업이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시제라는 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동사에는 시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과거, 현재, 현재 진행, 미래. 이렇게까지 있고, 이 네 가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2학년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시제란 시간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과거, 현재, 현재 진행, 미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까지만 금일 수업까지는 아시면 되고요. 아마도 내일 수업부터 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중해서 들어야 내일 수업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각자 시제에 대해서 언제 쓰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국에 시제라는 거는 어디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동사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에 담는 것이 아닌 동사에 시제를 담는 것을 칭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다 동사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현재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음, 변하지 않은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쌤이 남자인데 갑자기 내일 갑자기 여자가 될 수는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학생인데 내일 갑자기 선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현재형을 씁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죠? 반복되는 행동 혹은 습관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현재형은 이 두 가지 경우에 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 혹은 상태,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형을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 시제를 씁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동사가 과거 형태인지, 영어를 봤을 때 동사가 과거 형태고 시제, 뭐 예를 들어서 어제나 지난주 같은 시제가 나오면은 과거형을 쓰면 되겠구나, 혹은 과거형으로 해석돼 있구나를 알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한국말에서 어떻게 순서가 돼 있는지 알면은 정말 쉬워져요. 나는 어제 오이를 샀다. 오이 알러지 있으신 분들 혹은 오이 혐오증 있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걸 예시로 들게요. 지금 한국말 같은 경우는 시제를 어디서 써요? 동사 전에, 그리고 목적어 전에 썼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주어 동사가 항상 먼저죠. 그래서 주어인 I 쓴 다음에 샀다, bought 하면 뭐를 목적어가 항상 먼저 나와요. 그래서 cucumber 언제? yesterday. 지금 시제가 어디 나오는지 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같은 경우는 주어, 시제, 목적어, 동사 이 순서대로 나온다면은,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봤을 때 뭐를 이 궁금하면 목적어가 나오겠죠. 목적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항상 맨 마지막에 시제가 나온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시제가 나오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아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아이가 있죠. 조동사가 들어갑니다. 조동사란 동사다, 아니다 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조동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조동사란 동사를 도와주는 품사일 뿐, 동사가 아니란 거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미래 시제란 동사를 도와주는 애지 동사가 아니다. 즉 조동사 뒤에 동사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주어, 조동사, 동사 순으로 쓰고, 다음에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동사 전에 조동사를 쓰는 거 보니까 조동사의 위치는 동사 앞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있는 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동사는 두 개를 연속해서 쓸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알고 나면은 미래 시제가 어려워질 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미래 시제인 거 알고 계시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제는 항상 맨 뒤에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시로 들면은 나는 어제 오이를 샀다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였죠. 미래 시제로 만들면은 나는 내일 오이를 살 것이다가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 주어, 조동사, 동사 순으로 써준 다음에 뭐를 이 궁금하면은 목적어를 써주고 목적어를 써준 다음에 항상 부사 시제는 항상 부사고 이 부사는 항상 문장이 맨 뒤에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제부터 넘어가 볼게요. 현재의 상태나 동작이나 습관이나 진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변하지 않는 사실,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 습관. 이 두 가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I live in London. 이 친구 같은 경우, 나는 런던에 살아. 이거 지금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갑자기 오늘 런던 살다가 갑자기 내일, 뭐 프랑스에서 산다라는 말을 하진 않겠죠. 방문했다라는 표현은 할 수 있어도 사는 것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Are you hungry now?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 의문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동사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 같은 경우 이 친구를 어떻게 의문 형태로 바꾸죠? 지금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격, 보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동사, 주어, 주격, 보어 혹은 목적어 순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비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비동사 같은 경우 주어와 동사의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렇다면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와 동사 위치만 바꾸면 안 돼요. 즉 주어 동사 위치 바꾸는 건 더 이상 일반 동사 즉 비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변한다는 거야? do, does, did. 두더지라고 많이 하죠. do, does, did. 두더지라고 외우시면 좀 편해요. 왜? 발음이 똑같거든. 그래서 do, does, did의 도움을 받아서 주어와 동사 순서 그대로 지켜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수영을 한다. you swim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얘를 의문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지금 do 같은 경우는 3인칭 단수 보니까 또 써줄게요. 3인칭 단수가 아닐 때 쓰고요. does 같은 경우는 3인칭 주어가 항상 주어 말하는 거야.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did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일 때, do나 does 3인칭 단수이든 아니든 간에 과거면은 항상 did를 쓴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를 붙인 다음에 맨 앞에 do, does, did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으로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are you hungry now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장 뭐야? You are hungry now 하면 점이겠지. 근데 얘를 의문 형태로 바꾼 거죠. 어떻게? 주어와 동사의 위치만 바꿔서. 그래서 대답은 yes, I am. 그냥 그대로 주어 동사 써주거나 혹은 no, I'm not. 아니야. 라고 부정형을 써주든지 하면 되고요. 자, he 같은 경우는 3인칭 단수예요? 아니에요? 3인칭 단수죠? 그래서 3인칭 단수 뒤에 일반 동사 뒤에는 s를 항상 붙인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B동사는 그럼 그렇게 안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냥 s가 항상 붙는다라고 생각하고 3인칭 단수에는 어, B동사 같은 경우는 3인칭 단수 뒤에 is가 나오죠. 어찌됐든 간에 s가 나오잖아.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 뒤에 s를 항상 붙이고 지금 he visit me 하면은 그는 나를 방문한다 라는 뜻이고 every month 하면은 매달 이란 뜻이죠. 그러면 반복되는 행동이나 습관 맞죠? 여기에 들어가는 예신 거. 자, 다음 do you always drink coffee after dinner? 자, 이런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의문형으로 혹시나 평서문 원래 점 형태의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do만 지우면 됩니다. 그 의문형 만들 땐 어떻게 하면 돼? 맨 앞에 do, does, did만 붙이면 돼. 얼마나 쉬워요? 이해됐죠? 그래서 대답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주어 동사 순으로 나온다는 거. 다음 the earth 하면은 지구는 goes around 하면은 순환한다. 자전한다 the sun 하면은 태양 근처로 자전한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다음
does would float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냐? 지금 does라고 나왔죠. 그럼 3인칭 단수라는 거야. 지금 would 같은 경우는 3인칭 단수가 맞죠. 나무 조각이니까. 자, 그러면은 원래 문장은 뭐다? 그냥 얘를 빼고 지금 근데 3인칭 단수니까 여기에 s만 붙이면 돼요. would float 하면은 나무는 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문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do, does, did만 쓰면 되고 do랑 does랑 구별하는 방법은 뭐다? 3인칭 단수가 아닐 때 do를 쓰고 3인칭 단수일 때 does를 쓴다. 그리고 현재형은 언제 쓴다? 변하지 않는 사실, 반복되는 행동 습관일 때 쓴다. 지금 이 부분을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현재형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끝납니다. 알겠죠? 다음, 과거 시제 볼 건데 과거 상태 동작, 역사적 사실이라고 써있네요. 자, 그럼 여기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여기 문제가 있었네. 자,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when, after, before, till, as soon as, if, unless 등이 이끄는 절에서는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어가 정답이 되겠어요. 왜? 이거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 지금 이게 말이 장황하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우리 이그잼 1400제 생각하시면 돼요. If it rains tomorrow, I will take an umbrella. 내일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우산을 챙길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 지금 이 문장 보면은 if로 시작하죠. 즉 이런 when이나 after나 before, till, as soon as, if, unless 이 아이들이 맨 앞에 쓰인 다음에 쉼표가 있으면은 이때는 if가 있는 혹은 when, after, before, till, until, as soon as, if, unless 등이 앞에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쉼표가 있다 하면은 여기까지 쉼표 전까지는 항상 뭐를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쉼표 뒤에 있는 아이들은 항상 뭐를 쓴다? 미래 시제를 쓴다. 즉 여기는 현재 시제로 써 있지만 미래의 뜻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이제 계속 이거 다룰 거야. 우리 문장을 보든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보기 직전에든 이거를 항상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맨 앞에 if나 when, after, before, till, as soon as, if, unless 이 아이들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쉼표가 있으면은 그 쉼표 전까지의 문장은 항상 무슨 시제로 쓴다? 현재 시제로 쓴다. 그리고 그 쉼표 뒤에 있는 문장은 미래 시제를 쓴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 시제 다시 넘어갈게요. 땡땡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으면 반드시 과거 시제를 써줘야 돼요. 그냥 과거를 말하는 것 같네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으면.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loved, 사랑했다, each other, 서로를 사랑했었다. 즉, 상태를 나타내는 거 맞죠? 지금 결국에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부분은 뭐냐? ed라는 애가 붙거나 지금 사랑했다라고 제가 해석했죠? 그래서 한국말 문장을 봤을 때 뭐 쌍시옷 받침에 다 써줄게. 혹시나 한국말을 봤을 때 쌍시옷 라고 끝나면은 얘는 과거 시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한국말 아까 순서 말씀드린 거 맨 앞에서 순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은 과거 시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야? 이거를 안 외웠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동사의 과거 시제가 뭔지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 이 친구 못 외우면은 나중에 되면 점점 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외워줘야 돼요. 자, 그럼 예시 다시 볼게요. The store 하면 그 가게는 wasn't 뭐뭐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full of people 하면은 사람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언제? yesterday. 즉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부분보다 시제는 항상 맨 뒤에 나온다. 다음 bought 는 buy의 과거 시제죠. 얘는 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시제가 나와줘야겠지. last month, 지난달, 끝. 이거 무조건 과거 시제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시 볼게요. I bought a present 하면은 나는 선물을 샀다. for my mom, 내 엄마를 위해서. 언제? last month, 지난달에. Did you see her yesterday?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를 원래 문장, 원래 평서문, 원래 점으로 끝나는 예로 바꾸고 싶으면은 did만 지우고 여기다가 과거 시제를 써주면 되죠. You saw her yesterday. 너는 어제 그녀를 봤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들어가는 거고, 의문형 같은 경우는 did를 맨 앞에 써주고 did를 썼기 때문에 do, does, did 뒤에는 항상 무슨 형태예요? 동사가? 동사 원형 형태죠? 그래서 C를 썼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에 대한 대답은 yes, I did, 긍정, no, I didn't, 부정. 자, 다음 콜럼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discovered 하면은 발견했다. America 하면은 미국을 in 1492 하면 1492년도에. 지금 얘도 마찬가지 과거 시제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인 ed를 붙였다는 거 알아계시면 되고, 미래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 집중해야 될 부분 뭐? 조동사가 들어간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be go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 여기서 너네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보다 be going to까지 써. 예를 들어서 나는 하와이에 갈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 그러면은 너네는 I am be going to를 중에서 be가 be동사잖아. 그래서 be까지는 잘 바꿔. 혹은 얘도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I be going to Hawaii 이렇게 써. 이러면 무슨 뜻이야? 일단은 영어 자체가 아니에요. 왜? be동사인데 be동사를 안 지켜줬지. 주어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게 be동사인데 안 바꿔줬기 때문에 일단은 I를 M으로 바꿔줘야겠죠. I 다음에 있는 be동사를 M으로 항상 바꿔줘야 되고, going to 쓴 다음에 하와이 하면은 나는 하와이에 간다, 가고 있다 라는 뜻이야. 알겠지?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가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갈 것이다는 어떻게 한다? I'm going to 다음에 동사까지 써줘야겠지. 여기서는 가다 라는 동사니까 go to Hawaii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얘 같은 경우는 나는 하와이에 가고 있다 라는 진행형이고요. I'm going to go to Hawaii 해야지 나는 하와이에 갈 것이다 라는 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강조를 드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I will give. 제가 조동사 뒤에 항상 뭐라 그랬어요? 동사 원형이라 했죠. 동사 원형 잘 나와줬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동사 원형 잘 나와줬네. I will give 하면 나는 줄 것이다. My answer 하면 나의 답을 next week. 얘도 마찬가지. 시제는 항상 어디에 나온다? 맨 뒤에 나온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 답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고, I'm going to see 하면은 나는 볼 것이다. 뭘 볼 것이래? A friend, 나의 친구를 for lunch 하면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해됐죠? 그래서 for lunch 같은 경우는 지금 for이라는 애가 전치사가 되게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뤄드릴 겁니다. 자, I'll be free 하면은 나는 해방될 것이다. 혹은 시간이 있다. 여기서 free는 시간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시간이, 정확한 뜻은 시간이 있는 이유. 근데 왜 시간이 있다라고 해석했느냐? be 동사 있어 없어? be 동사 be 있죠 지금. 그래서 be 플러스 형용사는 어떻게 해석돼요? 뭐뭐 다라고 해석되죠. 그래서 free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는 이란 뜻이고, I'll be free 하면은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시제 뭐? tomorrow afternoon 하면은 내일 오전, 오후. 죄송합니다. 오후. 자, 다음. He won't succeed next time. 자, 여기서 won't 부분 헷갈리시는 부분 많아요. won't가 뭐의 부정형이냐? will의 부정형이 won't입니다. 이 부분을 외워주시면은 이 부분 이제 해석 쉽겠죠. He won't succeed 하면은 그는 다음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Next time, 다음에.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노트 필기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 얕보지 말아주세요. 제발. 얕보지 말아야 될 게 여기 다음에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완료로 넘어갈 거야. 현재 완료라는 부분을 알기 위해선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랑 미래 시제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완벽하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노트 필기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여기 문제는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셔도 돼요. 다만 노트 정리는 확실하게 해주실 거. 여기까지 당부 말씀 드리고 지금 노트 필기 시작하시면 되시겠습니다.